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서울 북부에서 70분이면 갈 수 있는 최근 가장 핫한 여행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가진 곳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이 있는 철원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7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고석정과 무리길입니다. 철원의 옛 땅을 기억하는 외로운 바위, 고석정은 한탄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행지입니다. 의적 임꺽정의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높이 15m의 화강 안바위로 바로 옆에 고석정이라는 누각이 있어 이 일대를 고석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위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직진하면 세종대왕이 머물렀다는 정자가 절벽 위에 있는데요. 고석정과 한탄강 무리길에 시원한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석정과 무리길의 풍광이 참 아름답습니다. 계단을 잠깐 내려오면 누각이 있는데요. 바위 위쪽으로 꽤 큰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네요. 여름에는 저 바위의 중간 부분까지 강물이 차오른다니 여름의 고석정은 또 다른 볼거리가 될 듯합니다. 한탄강 무리길은 태봉대교 근처와 승일교 옆에도 운영되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곳 고석정 순담 코스는 주상절리길과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고석정에서 출발하여 순담까지 무리길을 걷고 이후에 들으니까지 잔도라고도 불리는 주상절리길을 걸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여행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승일교입니다. 한탄강 위에 놓인 이 다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의 건설 역량이 각각 적용된 곳입니다. 다리를 건너가기 전 우선 다리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는 붉은색 다리는 한탄대교인데요. 한탄대교 오른쪽으로 승일교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1948년 북한이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중단되었고 휴전 후에는 이 지역이 남한 땅이 됨에 따라 1958년 남한이 완공을 하였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좌우의 아치의 크기와 교각의 모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 다리는 국가등록문화재인데요.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가져와 승일교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 전쟁에서 전사한 박승일 장군을 기리기 위해 승일교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멀리 승일교의 무리길이 보입니다. 다시 한탄대교를 건너와서 우회전하여 5분 정도 가면 세 번째 목적지가 있는데요. 은하수교와 횃불 전망대입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저 횃불 전망대는 작년 11월 완공된 철원 관광의 새로운 명소인데요. 오늘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많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은하수교에도 무리길 매표소가 있는데요. 수직의 주상절리 송대소 옆을 거쳐 직탕폭포까지 1.5km 구간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탄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하수교는 길이 180m로 긴 다리는 아니지만 강에서의 높이가 50m나 되어 아름다운 한탄강과 양쪽의 무리길 조망이 잘 됩니다. 바닥이 철망과 유리로 되어 있어 좀 무서운데요. 오늘은 눈이 내려 유리바닥 조망은 잘 되질 않습니다. 은하수교에서 상류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송대소가 있는데요. 주상절리의 이름입니다. 표지판에서 조금 더 가면 송대소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 서면 주상절리와 무리길, 은하수교와 횃불 전망대 모두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 얼음이 다 녹고 맑은 날에 보면 한탄강 최고의 풍광일 듯합니다. 네 번째 소개드릴 곳은 직탕폭포입니다.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잠깐 상류 쪽으로 달려 태봉대교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여 다리 아래쪽으로 진입합니다. 번지점프대와 무리길의 출발점이 있는 지점이고요. 위쪽으로 한국에서는 유일한 광폭 폭포가 보입니다. 직탕폭포인데요. 높이는 3m에 불과하지만 폭이 80m인 아주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 위로 눈이 쌓여 마치 작은 빙하 같은데요. 직탕 폭포는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듯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넓은 폭포.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별칭이 아주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폭포 위쪽으로 현무암 돌다리가 있는데요. 충북 진천의 농다리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돌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탄강이 겨울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강바닥에 놓인 작은 바위 주위가 흰 눈섬이 되었네요. 폭포 수량을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 놓은 바위 같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도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마음이 정화되는 풍경입니다. 카메라가 이 여유로움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네요. 마치 오래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본 풍경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백마고지 전망대입니다.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에 하나인데요. 오르는 길 양쪽으로 자작나무와 태극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얀 자작나무가 백마고지를 상징하는 듯 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일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2차 전투까지 치렀다는 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앞 정자에서 백마고지와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 둘 한 장 찍자. 멀리 화살머리 고지가 보이고요. 백마고지 뒤쪽으로 휴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으로 해서 보면 철의 삼각지 꼭지점 중 하나인 북한의 평강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김일성 고지, 피해능선 등 전쟁 기록 영화에서나 들어봤던 이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입니다. 한국전쟁 이전 철원읍의 중심지였던 관절리 부근에 번성했던 철원읍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철원역사문화공원입니다. 1930~40년대 철원은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분기가 되는 철원역이 있어 매우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역사문화공원은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대 역사문화 거리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입니다. 철원역 건물에는 모노레일 승강장이 있는데요. 뒤쪽 소이산 정상으로 가는 1.8km의 모노레일입니다. DMZ 부근의 철원 평야와 북한의 평강고원이 조망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노동당사입니다. 노동당사는 철원역사문화공원 바로 앞에 있는데요. 철원이 북한 영역이던 1946년에 지어졌습니다. 공산치하 5년 동안 수많은 애국 시민들을 고문학살했던 악명 높은 장소이기도 하죠. 전쟁으로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유일하게 완파되지 않고 수많은 포탄과 총알 자국을 가진 채 역사의 자료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앞 역사문화공원을 여행하면서 잠깐 둘러볼 수 있는 상징성 높은 여행지입니다. 철원의 자연과 역사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rmson's Travel Note